4번 문항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4번 문항을 요구하는 대학이 있고 아니면 1, 2, 3번 공통 문항으로만 끝나는 대학이 있는데 이제 보통 4번 문항이 네가 대학에 와서 학업 네. 계획이나 뭐 아니면 진로에 대한 포부나 네네. 뭐 지원 동기 이런 것들이 이제 네네, 밝히게 맞습니다. 되는데 네. 대학별로 좀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각 대학이 요구하는 각 대학이 주장하는 어떤 인재상 뭐 네. 이런 것들하고 섞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써야 효율적인지 박 선생님 좀 말씀해 주세요. 여기 이제 지원 동기가 대부분 많잖아요. 네.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독서지만. 네. 근데 이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 거기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어릴 적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어릴 적. 집안의 내력이라던가. 집안의 내력.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가 좀 잘못된 게 지원 동기란 말은 왜 지원했는지 뭐 하려고 하는지 미래형을 묻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 대학교의 홈페이지를 가봐야 되는 거고 네. 가서 학과 소개도 좀 읽어봐야 네네. 되는 거. 분명히 네. 대학마다 다르잖아요. 네네. 같은 기계공학과라도 네. 광운대 기계와 국민대 기계가 다른 성향이잖아요. 네, 맞아요. 하나는 로봇이고 자동차고 네. 그런 것도 알고 가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또 커리큘럼도 꼭 봐야 되고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보를 많이 아는 아이들이 네네네. 4번을 잘 쓸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해서 좀 알고 네. 그리고 네. 또 그 대학교가 왜 너를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도 그런 걸로 어떤 뭐 자동차 연구소 그런 것들로 될 수 있으니까 네네. 이거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학교에 대한 정보를 좀 찾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대학 여기 되게 홈페이지. 중요한 게 학교에 대한 정보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뭐 A 대학은 B 대학은 뭐 이런 어떤 인재상을 갖고 있다 이거보다도 사실 인재상보다 더 중요한 게 본인이 전공하려고 하는데 그 학과가 말씀하신 것처럼 과 이름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네네. 근데 산업공학이냐 산업경영공학이냐 아니면 뭐 기계공학이냐 기계시스템 디자인공학이냐 이거에 따라서 분야가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전자공학이냐 아니면 뭐 전자시스템 굉장히 다른데 그런 이제 학과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커리큘럼 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네. 이게 내가 이 전공을 하려고 해야 대한 진정성 어필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은 네. 꿀팁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박준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보통 이제 그 대학 독자 문항 같은 경우는 서울대가 이제 학적 호기심이 근본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독서 문항을 빼고 네. 나머지는 사실은 대학 사용과 관련된 대학 입학에서 계획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와서 무엇을 더 배울지 어떻게 배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계획이 있는 사람이 시청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문항이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쓰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 장래희망 1학년 때부터 쭉 기술해왔던 장래희망 또 네. 희망 사유까지 이제 적게 되는 학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많이 본인 스스로가 얽매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 대학에서 얘기할 때는 과가 변경되는 건 개의치 않는다. 문제는 네가 왜 그렇게 됐는지 네, 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4번 문항에서 좀 많이 어필이 되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작년에 인상 깊은 학생은 통계학과 가겠다라고 1학년, 2학년, 3학년 통계학자가 되겠다. 그래서 수학을 했다. 통계에 대한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했다. 근데 최종은 간호학과 붙었거든요. 네. 근데 간호학과 붙을 때 어떻게 어필했냐면 나는 성실한 학생이었다. 책임감 있는 것에 대해서 가정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았고, 네. 그럼 내가 간호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됐는데, 맞아요. 솔직하게 썼어요. 네네네. 성격에 맞춰, 대학에 보면 성격에 맞춰 쓴 거지. 근데 결국 간호사의 기본적인 덕목은 책임감 네. 있는 거고 성실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신이 또 그거를 수반해 주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붙었던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장래 희망이 너무 연연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오직 그게 코미디 같은 게 얼마나 이게 의견이 분분하고 말이 많았으면 학교 생활 기록부에 진로 희망에 맞아. 학부모 희망 빠지고 뭐 특기 이런 거 빠지고 하고 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건 너무 간단한 질문이긴 한데, 대학마다 이제, 네. 사발음 문항 말고 공통 문항까지 포함해서 제한된 글자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 공백이 포함되냐?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글자 수에 대한 부담 때문에 반말로 네, 네, 한다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선생님? 이거 네. 간단히 말씀. 뭐 공백 당연히 들어가야죠. 네. 바이트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이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요즘은 이제 그 정석고 논거지나 편지지에 써가지고 소개서를 네. 이렇게 올리시는 게 아니고 이게 보통 온라인으로 다 입력하기 때문에 컴퓨터 다 나오잖아요. 더 이상 입력이 안 됩니다. 그렇죠. 입력이 안 되죠.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보통 이제. 네. 다 다 포함되죠. 일부 네. 어머님들은 대학에 자소서 원서 접수 갔는데 그 대학에 자체 마련된 창에다가 막 입력해야 되는데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 다급하게 막 이러는데 보통은 한글 문서나 워드 프로세스에다 작업을 해놓죠. 네. 네, 글자 수가 다 해놔서 그래서 네네. 복사해서 붙여넣기 네네. 하는 네. 뭐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당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합격을 부르는 자기소개서 마성의 꿀팁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